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오전 어젯밤에 올렸겠죠. 조국 전 법무장관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보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이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바로 또 다음 그림입니다.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정부 출범, 1998년 2월 25일 DJP 정권 출범을 상징하는 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아마 노사모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에 한 발을 딛고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전관예우 철폐 등 이제 법조 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 그 다음 기둥은 뭔지 아직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게 이제 고군 화백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갖다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진보 좌파를 다 상징하고 있느냐? 상징합니다. 왜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좌파들이 그야말로 패족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오연화가 묻고 조국이 답한다. 진보 집권 프랜이라는 책을 내서 나름대로 그들의 그랜드 디자인을 갖다 제시했던 것은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재단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보 좌파의 앞으로의 행보는 이제 민주정부를 출범시켰고 조직화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들어냈고 그를 바탕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등등등등등 언론개혁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분배 문제도 좋습니다. 성장과 분배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존,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롯이 뭐냐 하니까 자신들이 민주정부를 출범시켰고 정확히 DJP 정권입니다만은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정관예우 철폐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개혁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을 확대하고 장악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조국 민정수석을 서울대 잠깐 복귀시켰다가 법무장관 만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그런 방어가 없었더라면은 올해 부산에서 출마해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 있는 촛불을 이어받을 사람은 조국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보면 조국은 현재 진보 좌파의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 그룹, 그와 같은 그룹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을 갖다가 강화하고 독재를 갖다 장기화하는 것 외에는 국민의 경제 문제, 삶의 문제, 국가의 성장 문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절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냐, 또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6월 4일부터 시작된 김여정의 노동신문에서 못 본 척 한 놈이 더 밉더라부터 시작해서 6월 4일 또 6월 5일은 조평통의 담화, 또 6월 6일은 또 노동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어제 대대적으로 보면은 저쪽 김책공대라든가 저쪽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 노무자들이 탈북자들을 갖다 규탄하는, 오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전부가 남쪽하고 얘기할 때는 조평통이 되고
또 남쪽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체를 낼 때는 우리 민족끼리란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입니다. 사실 한 목소리, one source, 소스는 하나고 멀티미디어로 one source를 갖다 계속 다방면으로 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남조선 정부의 집권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선순환 관계 운운하는 달나라 타령하지 마라. 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 회담도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회담도 잘 맞물려 돌아가고 이것 잘 맞물려 돌아가면은 또 이것이 남북 간에도 남북 교류 협력에 또 영향을 주고 이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야 미국과 북한 그건 조선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조선 문제는 우리 문제니까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풀 거 풀고 낼 거 내면 되는 거지 무슨 갖다가 선순환 운운하느냐 어따려고 달나라 타령하느냐. 얘는 지극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이 문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나라 타령한다고 연 나흘째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주던가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흔쾌히 승낙을 했죠. 뭐냐니까 당초 올 6월로 예정되어 있던 G7 회담을 갖다가 뭐 등등등 이유로 뭐 9월 내지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그러면서 G7은 이미 out of date, 그러니까 뭔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호주, 한국 4개국을 초청해서 사실상 G11 성격으로 좀 확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뭘 얘기한다?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 즉 미국이 이미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합종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지금 보면 중국이 일로 일대라고 그러죠. 일로 일대요. One road, one belt. 그래갖고 이제 이 미국이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펴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쪽으로 1대1로 전략을 펴면서 한국을 갖다 딱 목을 낚아채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아유 문재인 대통령 자 앞으로 저 G11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 중국 문제 좀 얘기합시다. 즉 합종하는데 당신 참여하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예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일본도 시큰둥한 반응이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 즉 보면은 미국 입장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공이다. 보면은 자 우리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신냉전을 벌이는데 너 미국 편이야.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합종이야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횡이야 라는 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보면 대한민국의 주미대사 주미한국대사 이수혁 씨라고 국회의원도 했고 원래는 이분이 저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대사가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훈령을 받거나 아니면 교감이 없이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3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 뭐냐니까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이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균형자론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참 한심한 이야기인 게 균형자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19세기의 대영 제국만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균형자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20세기 와서는 미국만이 그것도 20세기 후반기죠. 미국만이 균형자 역할 내지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21세기 와서는 미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잃는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지금 신냉전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있는 미국과 중국
그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간에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 얘기했던 예정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수혁 대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과연 그 말이 정교하고 정치해야 될 외교관으로서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수혁 주미대사가 얘기하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아주 이례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5일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수십 년 전 미국을 선택한 나라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렸다는 것은 1987년 6.29 선언이 끝나고 88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그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즉 박정희 전두환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노태우 88년부터 민주화의 길을 걸었을 때 어느 편, 뭐가 납득이 좀 안 가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가치를 갖다가 함께하는 동맹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의 대변인실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강력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수혁 대사의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갖다 받아들였을 때 미국 편에 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1950년 6.25 전쟁 그 발발에 미군이 참전해서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대한민국을 지켰을 때, 그리고 우리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단으로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안보적인 보호와 함께 특수한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면 사실은 모든 수출 수입, 한국에서 그 당시 살만한 물건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58년, 59년까지 계속 지원한 건 둘째 치고라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줬고, 그런 가운데 또 베트남 전쟁 7년 동안 대한민국 연인원 32만 명이 가서 피를 흘리면서 5천 명이 우리 전사하면서 미국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란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미국 편에 이미 섰던 겁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정부가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6월 25일까지 우리 6.25 전쟁, 올해가 70주년인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17만 5,801명 전사자 이름 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의 공동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17만 5,801명 중에 대한민국 국군은 13만 7,898명이 전사했고 99명이 전사했고 유엔군은 3만 7,902명이 전사했습니다. 3만 7,902명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미군이 무려 33,686명입니다. 미국은 흔한 얘기로 지구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즉 자기들이 1945년 일본을 갖다 물리치고 저 38선 북쪽으로는 공산주의가, 38선 남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48년에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기여했던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33,686명이 전사했고 젊은이들이, 그 외에도 3,737명이 실종했습니다. 근데 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때 이제 항미 지원군이라고 합니다만은 14만 8,6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14만 8,600명 중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장남도 있습니다. 모한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은 무려 52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6.25 전쟁 70년 까맣게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만은 70년 전에 발발했고 67년 전에 정전협정에 들어갔고 아직도 남과 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남과 북은 사실상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잠시 일시 전쟁을 휴전, 즉 정전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방위조약 61년에 체결했습니다. 언제든지 남과 북이 우당탕 붙었을 때는 중국은 자동 개입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우리가 우당탕 붙었을 때 미국의 참전, 미의회의 참전 결정이 있으면 증파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28,500명의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동북아 균형을 지키는 바로 균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28,500명 평택에 있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 28,500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증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아무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도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 선포권은 오롯이 미 의회에 있거든요. 중국하고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번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17만 5,801명의 전사자 이름 부르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숨도 못 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수혁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덩치가 많이 커져갖고 중국, 미국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김 빠지는 소리하고 앉았고 이런 가운데 앞서 그림 보여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들의 세력과 권력을 키워나갈 그래서 만년 독재할 생각 외에 보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은 없다. 정말 오늘 2020년 6월 7일 후덥지근한 날씨만큼이나 갑갑한 하루입니다.